지금 시장의 상황은 너무 좋아요. 오늘 35포인트 올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윤정두가 여태까지 예측해드린 범위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뭐 어마어마하게 좋죠. 지금 미국적 선물도 1.17, 1%대 강세. 선물 야간 선물의 1%대의 변동성 수준, 그 정도 수준만 우리가 들여다본다 그랬죠. 그 정도로 강한 그 흐름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탄력적으로 강세를 띄워주고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7월 유망 종목 대공개했는데 뭐 종목 말씀드리고 2시 10분부터 야간 교육 방송 진행됩니다. 시황 업종 종목 문의는 20시 15분까지 해놨는데 지금 20시 21분이네요. 그러면 20시 25분까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복사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교육 방송에서 그 답변 교육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안내사항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벤트라고 뭐 할 게 있나요? 자, 1개월 300만 원. 그렇게 해서 2 플러스 1, 그 다음에 3 플러스 2, 그리고 6 플러스 6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각 한 명, 저희 직원분들도 좀 주말에 너무 고생하셔서 좀 퇴근들 하셔야 돼. 각 한 명. 얼만데요? 곱해주면 되죠. 1개월 300이니까. 지금같이 장 좋은데 뭘 할인을 해드려? 할인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장 좋은데 뭐 뭐 드려요? 알겠어요.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VOD 세트를 드립니다. VOD 세트 교육 강의 VOD 세트를 드립니다. 선착순 각 한 명, 각 상품별 한 명. 끝.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먼저 오시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네이버에 오셔서, 왜냐면 교육 자료 보셔야죠. 오늘 같은 날 DPC, 오늘 같은 날 에코프로 BM 오픈된 종목을 말씀드려요.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못 사셨다면 억울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에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바로 누르셔도 돼요. 유튜브 누르셔서 들어오세요. 유튜브로 오셔서 유튜브 구독 신청을 하십시오. 이제 빠르면 7월 중순, 늦어도 이제 7월 말에 여러분들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해드리고, 그럼 장중에 이제 이런 에코프로 VM, DPC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더 일찍 공략을 들어가실 수 있겠죠. 거기에 시장 같은 경우 전량 차익 실현 잘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개장 초부터 이치환불, 어제 야간 무방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치환불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영상 구독 신청하신 분들이 6,900분이신데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PD분 이제 영입을 했으니까 그분 오시면 채널을 좀 많이 고칠 거예요. 재생 목록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우후죽순 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야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홈페이지 이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닷컴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윤정두.com 여기다가 윤정두 그리고 한글로 윤정두 그리고 .com 이렇게 엔터 딱 치시면 바로 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 방송 기준 이쪽 왼쪽 화면 여기를 누르시란 말이에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녹화 방송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셔서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녹화 방송.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3시간씩 교육을 다 해드렸어. 제목 다 똑같이 해놨는데 이걸 내가 다 수정을 해놔야 되는데, 내일 방송 파일 그 제목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 그 수정할 수 있거든요. 제목을 다 수정을 해놓으라고. 그래야 그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농꾼님께서 미코 한번 봐주세요. 미코 봐주세요. 미코. 와우. 미코 같은 종목 제대로 잡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들어와 보시면은 직장인 VOD 이렇게 있어요. 직장인 VOD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지금 40% 디치에서 330만 원입니다. 문자 서비스 5개월을 드려요. 문자 서비스 5개월을 드려. 그렇게 해서 VOD 세트 총 45시간입니다. 총 45시간. 상상이 돼요? 총 45시간. 그래 각 상품별로 지금 88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거를 한 강의당 9시간짜리인데 세트로 구매하시면 어떻게 45시간짜리를 40% DC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라이브 방송 가입하신 분들 2+1 이상 가입하신 분들께는 저 교육 강의를 무료들 다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개방 문자 보고 12시 10분경 매입했는데 보암입니다. 농꾼이님께서 우리 그 문자반이신가요? 아니면은 라이브 방송 혹은 문자반? 예.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자,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보죠.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차분차분 보여드리긴 할 텐데,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놓고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삼성전자의 매직 계산기 12시 31분에 올려드렸어요. 54,8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텍스트로 아예 올려서 잡아서 올려드린 게 뭐라고 올려드렸냐면은 이거 정의원님들 유료 문자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그냥 똑같이 올려드린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께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사실상은 이런 종목을 잘 못하시죠. 안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이런 종목의 매매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삼성전자의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 자, 보시겠습니다. 어딨니? 삼성전자 나와봐라. 2시 31분에 창피해하지 말고 오전, 오후 제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 분명히 2시 31분 경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주력입니다. 30%입니다. 이게 무료방이란 말이에요. 무료방인데 그냥 올려드렸어요. 이 위에다가 삼성전자 차트 다 올려드리고. 근데 유료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응?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그 저기 뭐야 직원분들한테 혼나요. 아니 좀 남들처럼 마케팅 좀 하고 섹시하게 얘기 좀 하고 좀 응? 현혹도 시키고 그래야지. 예? 근데 아예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부분의 매매 사인을 지속적으로 들여왔어요. 지속적으로 1월 달에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언제? 일주 월봉을 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월봉입니다. 그죠? 월봉인데 아이고 2017년도 16년도 앞부분이 잘려버렸구나. 이런 바보 같은 윤정도. 응? 일단 어찌됐건 2017년도 9월에 윤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2017년도 9월이면 어디냐면은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위치. 예? 9월. 12월이 여기니까 12월, 11월, 19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히 여기. 그리고 나서 더 갔죠. 근데 여기서 저는 차익 실현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2016년 이후에 1년하고 9개월을 갖고 온 이후에 차익 실현. 중간에 갤럭시 노트 7 터질 때 별 희한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편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히려 추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아주 멋들어지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죠. 0057, 56? 56 해야 되겠다. 0056, 0056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여드리게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부분에 요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흐름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흐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당시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뭐냐면 잘 보세요. 멘토의 역할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캔들 잘하신다 그랬죠. 뻥쟁이들 뻥치지 마세요. 갤럭시 노트 7 터지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는 봉. 이러는 봉이 나왔어요. 이러는 봉이. 그러고 나서 결국은 다시 되돌리는 거죠. 이러는 봉이 나왔다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러는 봉이 나왔어요. 반등 나오는가 하더니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이러는 봉. 또 그 다음 달도 또 좀 반등이 나오는가 했더니 이러는 봉. 아주 사람 미치게 하죠. 크게 봐보자. 이거 뭐 인위적으로 더 크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러는 봉이 나왔어. 여러분들 여기서 견딜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견뎌?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윤정도도 입술 다 부르텄어요. 응? 부르튼 이유가 별것도 없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잡았을 거 아니야. 왜? 상승 잉태 확인형에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 있고 이제 매수 편입 구간 여기까지 다 매수 구간이고 우리는 윤정도를 한번 잡았다면 계속 잡잖아요. 계속 매수죠. 계속 매수. 거기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딱 설정을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얼마? 여기서부터 21,760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얼마예요? 이날 종가 기준이 3780원이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9,000원 올라간 거예요. 9,000원을 기준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목표 주가 설정을 하면은 4만 원이 되겠죠. 4만 원. 200만 원. 저 당시 기준에 150만 원짜리를 삼성전자 150만 원인데 200만 원이라고 하면 30% 이상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또 윤정도 오버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바닥 대비 50% 오른 종목을 삼성전자를. 근데 윤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교육을 또 진행해야 윤정도가 이런 친구구나. 대단한 친구네. 야 믿고 내 자산을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직접 운영이 아니라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들여다볼까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드리면서 맨 끝자락에 삼성전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종목의 법칙 이게 2017년도 기준입니다. 8월달 2017년도 8월달에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KB금융, 포스코, 삼성 SDS 이렇게 해서 쭉 올려드리죠. 종목의 법칙 삼성전자 상승률. 삼성전자 2017년 9월 26일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률 하하호님 우리 맨날 전화드린다. 맨날 까먹네. 삼성전자 2017년 9월 28일 여기 보시면 근데 재미난 게 하나 나와요. 9월 달에 전량차익 실현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8월에 230만 원 미만 40% 비중 확대 이렇게 해놓습니다. 8월에 그죠? 8월에 그래 놓고 9월에 이제 전량차익 실현합니다. 8월에 230만 원 미만 전량 40% 비중 확대 100%까지도 편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OMA 264만 5천 원이죠. 이게 100이 아니라 264만 5천 원 이탈 시 5% 추가 차익 실현 25% 비중 유지 262만 원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하고 그걸 LG전자로 옮겼어요. LG전자 수익 잘 났죠. 잘 났어요. 서울반도체는 수익 잘 나다가 이제 여기서 좀 낭패를 받고 전량 차익 실현 10월 10일이네. 9월인 줄 알았더니 10월 10일. 귀신 아니에요? 10월 10일이면 좀 이따 10월 기준에 삼성전자 비중 보여드릴게요. 10월이면 가격이 얼마인지. 요게 SBS CNBC입니다. 요게 이렇게 음봉 떨어져 있을 때 걱정 마세요. 원래 기술적으로 따진다면은 차익 실현해야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이게 20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0만 원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린다는 게 150만 원일 때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삼성전자를 잡아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주봉에서도 계속 누가 이걸 설명하고 있겠어. 삼성전자는 갭이 나왔습니다.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의 흐름이고요. 갭이 나와 있습니다. 직전의 고점을 넘기는 돌파 갭의 기준이 월봉에서 형성이 됩니다. 계속 매수해. 5스타라고 지금 5스타라고 있죠. 증권사 기준에 전문가들이 올려놓는 거. 그거 윤정도가 1타였죠. 1타.
이렇게 해서 계속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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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이런 수급 뭐 지금 뭐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왜 이걸 지금 보여드리냐면은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윤정두가 가장 잘한다. 목표 주가 높여놨지만 솔직히 411만 원까지 도달이 안 됐죠. 그리고 무너졌죠. 8만 원까지 못 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9월이란 말이야. 우리 10월 달에 전량차익 실현했잖아. 10월 달에. 예? 이 공격적 목표 주가 막 이렇게까지 잡아드렸지만 결론은 뭐예요? 10월 달에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LG전자로 이동했다라고 문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이건 특이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 보십시다. NC소프트 9월 21일 날 19만 1,000원에 매수하고 목표 주가 40만 원이야. 이게 윤정두예요, 이게. 예? NC소프트를 19만 1,000원에 편입해서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목표 주가를 40만 원을 드린다는 게 상상이나 돼요? 이 당시 기준에 변동도 없는 종목이었는데 결국은 다 가죠. 그게 대한 목표 주가. 자, 일단 삼성전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당시 기준에 윤정도는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음봉이 떨어지는데 잘 보세요.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요만한 크기죠. 딱 요만하죠. 거기에 윗꼬리가 이만한 음봉입니다. 와, 이게 정신없죠, 솔직히. 또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따만한 월봉이에요. 네? 월봉에 음봉이 이따만한 음봉이 떨어져서 이게 감당이 됩니까? 근데 무조건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조정을 받을 동안에 수급의 기준에 있어서 개인에게 넘겨준 물량이 10만 주도 안 넘겨졌는데, 물론 손바뀜이 있다 할지라도 10만 주도 안 넘겨졌는데 주가만 크게 조정을 받았다. 월봉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돌릴 수 있다.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자. 그러면서 실적까지 싹 보여드리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다시 보실까요? 실적까지 싹 보여드리고 이 당시 기준에 실적, 또 이 당시 기준에서의 흐름. 이 당시 기준의 실적이란 개념이 뭐냐면 IM 부분이 뭐예요? 모바일이죠. 모바일 부분의 매출은 52% 비중일지 몰라도 영업이익의 비중은 38%, 반도체가 50%의 영업이익을 한다. 근데 그 중에 모바일 쪽에 하나인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부분, 그것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터진 거라면은 SDI 쪽의 문제를 떠넘기겠지 삼성전자로 손실을 넘기지는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엄청난 문제라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개인에게 넘기는 물량이 이렇게 2013년 6월 7일 뭐라고요? 당시에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냈을 때 36조 7천원. 얼굴 보세요. 위기는 기회 이렇게 해놓고 떨떠름한 표정. 2016년 10월 11일 날 7만 2천 주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8%를 뺐단 말이에요. 바닥 대비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죠. 자, 다시 보시면은 이때 기준에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2만 9천 원까지 밀렸어요. 2만 9천 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멘토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되돌려서 보니까 어때요? 참 우스운 조정이었죠. 참 우습구나. 야, 저걸 왜 못 견뎠을까? 윤정두 선생님 말만 들었으면 나는 9월 달에 정리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10월에 정리했네. 이게 10월이에요, 이게. 예? 12월이 여기잖아요. 11월이 여기고. 윤정두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최고 아니야? 대표님, 유료든 무료든 어차피 지금 무료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여기서 방송화면을 보여드렸고 그 방송화면이 스쳐 지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제대로 대표님 유머에 빵 터졌어요. 흐흐. 난도리님께서 이런 난도리님이 오늘 수익 좀 나셨나 본데. 결론적으로 이 수익을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게 이게 갤럭시 노트 7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력주를 저기서 흔들어낸다고 놓쳐버릴까? 주력주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저런 변동이 나왔으면은 시장이 삼성전자만 조정받고 시장이 멀쩡했을까? 그냥 시장도 꽝 하고 깨지죠. 깨지잖아요. 저게 뭐 시장 조정이 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체 설정 검은색으로 바꿉니다. 검은색으로 시장의 지수 띠용. 다시 당겨서 볼까요? 다시 당겨서 보시면은
시장이 뭐 조정 안 받았어? 조정 확 받잖아. 종가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주봉으로 또 볼까요? 주봉으로 2017년도 저 당시 기준에 2016년도죠. 16년도 갤럭시 노트 7 터질 때. 그렇게 해서 16년도에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주봉상에 이렇게 꿍 하고 밀려 떨어지니까 시장이 더 빠져. 삼성전자 꿍 하고 밀렸잖아요. 시장이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꿍 하고 밀렸잖아요. 시장이 더 빠졌잖아. 꿍 하고 밀릴 때 시장이 더 빠지잖아요. 이해되세요? 2016년도의 기준에. 그 결론은 삼성전자가 밀리면 시장이 밀리는 거고 또 시장이 오히려 삼성전자 이렇게 흔들릴 때 여기죠. 여기 요 자리. 보세요. 그냥 급락이 나오지. 급락. 삼성전자 1% 지금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1%가 시장지수 얼마? 4.5포인트를 움직인다. 근데 삼성전자가 등락이 나오면 삼성전자 플러스 IT죠. 그렇게 되면은 IT가 1% 등락이 나오면 얼마? 7%, 7포인트 수준이 등락이 나온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IT가 1% 조정 나오면 일반적인 장에서는 합산해서 또 10포인트 이상의 또 조정이 나온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대단한 윤정도 아니에요? 대박 윤정도 아니에요? 멋진 윤정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라이브 방송 300만 원짜리 방에 100분 들어와 계신데 우리 난도리님께서 대표님 유머에 혼자 빵 터졌어요. 크크크 하셨는데 오늘 수익 좀 많이 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목말라요. 커피 보내주세요. 아주 악덕하죠. 예? 300만 원짜리 방에서 이렇게 과금해놓고도 또 악독한 인생도 우리 돌덩이님께서도 자주 맛있는 것도 보내주시고 막 약도 보내주시고 막 너무 감사합니다. 그 결론은 멘토 역할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릴 수 있는 여기서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삼성전자를 여기서 팔아제꼈으면 뭘 샀겠어요. 저기서 저 당시에 상승 랠리를 가져갔던 KB금융, 하나금융지주를 가져가셨겠어요. 한국금융지주를 갖고 갔겠어요. 포스코를 갖고 갔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을 보실까요? 포스코 2016년도의 기준에 포스코 그죠? 랠리 나오고 있을 때죠. 그러면은 KB금융 금융주들 금리 올리면서 바닥 따지고 돌릴 때 KB금융 또 조선주 한국 조선해양 이게 현대중공업이었죠. 이런 흐름들을 다 잡아갈 수 있었을까요? 윤정도 말을 삼성전자를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팔아서 뭐 살 건데 이거 조정받았을 때 뭐였어요? 시장이 다 깨질 때죠. 얘 팔아서 뭐 다른 거 뭐 좋은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으로 사셨나? 걔네들 이외에 다른 업종이 올랐다고? 거짓말쟁이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다시 보세요. 삼성전자를 내다 파시는 분들이 포스코 사셨겠어? 부럽지 않아요? 포스코 따블이상 났는데 2016년, 2017년도에 한국조선해양 업황도 안 좋은데도 구조조정 이런 부분 또 인적 분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 한국조선해양이 어떻게 됐어요? 8만 원에서부터 얼마? 18만 원까지 따블이상이 나오는데 이걸 사셨겠냐고. KB금융을 사셨겠어요?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분들께서 저 바닥 3만 원 미만에서부터 6만 9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죠? 결국은 삼성전자 부분에 주도력을 가져가는 종목이라면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조정에서 여러분들께 네이버라든가 네이버 어땠어요? 지금 올라오니까 부럽죠?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윤정두를 회초리 때리십시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 해드렸으니까. 윤정두를 나무라십시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했으니까. 윤정두를 혼내십시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했으니까. 그리고 제발 팔지 마십시오. 제발 팔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게 17만 원의 편입의 기준을 4월 중순부터 신규 편입까지. 신규 가입하신 분들 매수. 신규 가입자 매수.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편입. 기존에 만약에 손절하셨던 분들은 재편입. 선생님 저 낙폭과 대주. 쓸데없는 소리. 편입. 그러고 나서 네이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찍 팔았죠. 너무. 지금 결과론적으로 일찍 팔은 거지. 결과론적으로 5월 달에. 근데 5월 달에 네이버를 최종 마지막 매도가 23만 원 수준인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달 동안 매수를 했죠. 한 달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보시죠. 뭐 이왕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달 내내 매수를 하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익을 다 내고,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에 그 수익을 다 내고 났더니 이제 지금 조금 소강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 아, 우리 거만 못 가는 것 같아. IT만 못 가는 것 같아. IT 대형주만 못 가는 것 같아. 지금 문자 사인 보시면 어때요? 4월 10일 날 스윙 5% 들어가서 4월 10일 날 그날 당일날 다 팔죠. 전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날이잖아요, 이날. 이날. 4월 10일 날 갭 상승 4%에 우리가 들어간 게 갭 상승 4% 이후에 8% 상승 나올 때, 그리고 나서 26%. 60만 3천 원 찍은 날. 들어가자마자 그냥 전량 차익 실현. 오늘 그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추가 급등을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제한적이었죠. 그러고 나서 5월 8일 날 스윙으로 들어왔다가 5월 11일 날 바로 주력으로 바꿨어요. 주력으로 바꾸고 나서 한 달 내내 편입했죠. 이 과정 속에서 이탈된 분들도 한두 분 계세요. 우리는 한번 가입하면 거의 이탈이 없어지는데 가끔 가입 초기에 이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초기에만 좀 견디시면 되는데, 초기에 못 견디시는 분들이 뭐냐면, 아니 세상에 돈 내고 듣는데 시가총액 3일을 사래. 한 달 내내 사래. 아, 이거 미치겠네.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아, 돌아 빌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5월 8일 날 스윙 10% 그랬다 5월 11일 날 주력으로 30% 채운다 해갖고 채우기 시작하는데 6월 4일까지 채워. 한 달을 채워. 그렇게 해서 30%를 꽉 채워요. 왜? 하루에 채우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채우고 나서 변동이 계속 눌려져 있는데, 그럼 신규 편입은 계속, 신규 들어오신 분들 계속, 결국은 6월 4일 64만 7천 원에서 우리 평균 단가는 61만 원, 그죠? 그냥 11일 만에, 거래일수로 7거래일 만에 7거래일 만에 30% 이상 올라서 86만 3천 원까지 올라오죠. 86만 3천. 어우, 한 40% 오른 거예요. 40%. 맞나요? 응? 결론은 그 수익을 다 잡아내다 보니, 그리고 나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제 지금 재편입인데 좀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벅찬데, 이런 수익이 실질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수익. 이런 수익. 그죠? 이런 수익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수익이. 아이, 고맙습니다. 땡큐 합니다. 역시 대박입니다. 이래야지. 이런 데서 수익이 나야 신풍제약 들어가서 상한가도 먹어보고, HLB 들어가서 상한가도 먹어보고, 그죠? 부강약품 들어가서 또 수익도 내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계좌도 다 올려주시는 거고. 아우, 땡큐 합니다. 땡큐 합니다. 아우,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3주 만에 5년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실질적으로 내셔야죠. 그게 결론적으로 다시 삼성전자 넘어오면은, 오늘 왜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어제랑 똑같은 분위기가.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오늘은 채널 들리지 마세요, 콜콜님. 오늘은 라이브 방송 쪽에서는 안 움직이시는데 카카오톡 TV에서 삼성전자 얘기해서 그런지 조금 전에 인원 대비해서 한 대여섯 분이 나가셨어. 보통 윤정도 방송 때는 안 나가시거든. 거의 빨력이 좋다고 그러죠.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래요. 저희끼리 빨력이 좋다. 한번 탁 들어오면은 못 빠져나가. 응? 그러니까요. 키리오스님께서 진짜 이번에도 지수 2200에서 2000 밀릴 때 리딩 잘해드려서 물약 안 베끼고 잡고 있으니까 수익 내는 거지. 예?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부분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은, 제가 두 번 차익 실현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디 차익 실현했냐면, 제가 9월인 줄 알았더니 아우, 다시 본 거야. 10월이죠. 아까 전체 문자 사인 10월이었잖아요. 매도 사인이. 요 정도 안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LG전자 들어와서 LG전자에서 더 큰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익 실현이 삼성전자예요. 이번 공략에서. 두 번째 차익 실현은 2020년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이 아니라 그저 DB하이텍 전량 차익 실현. 올 1월 달에 보실까요? 아주 기가 막히죠. 저것도 보면은 이제 또 전량 차익 실현. 야, 진짜야? 윤정도. 야, 저 귀신인가? 라고 제가 스스로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 내 부채 두선가 그랬더니
아유 무슨 부채 두세요. 저거를 다 맞힌다고 치면은 신이죠 신. 근데 신은 아니니까 실력이겠지. 신은 아니니까 실력이겠지가 됐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전량 매도 사인이 나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문 문자 매매 사인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계속 드렸어요. 응? 거짓말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매수를 계속 드렸다고. 전량 매도 사인이 처음 나온 게 1월 9일이네요. 전량 매도. 근데 실질적으로 1월 9일 날은 매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밀리질 않았어요.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해놨는데 대밀리지는 않았어요. 이날, 이날 한번 읽어보세요. 소름 돋지 않아요? 삼성전자 57,500원인데 다소 과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을 권해드린 거예요. 091, 1월 091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 가격이 안 왔습니다. 결국은 6만 원을 넘겨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되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귀신 같지 않아요? 그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편입의 기준을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3월에 좀 흔들렸지만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5만 원 공방 나올 때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또 저점 편입의 기준에 공격적인 매매 사인을 6월 달에 드릴 수 있었죠. 6월 내내 사실상 힘겨웠죠. 윗골이 달리고 그 월초에 강세를 띠다가 6월 초에 강세를 띠다가 쫙 뻗어 올라왔잖아요. 6월 5일 날 보세요. 야 이제 끝났다. 야 이제 윤 정도 뭐 먹고 살지? 예? 이제 우리 종목 다 갔으니까 IT까지 날아가 버리면 이제 손가락 빠는 거지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쭉쭉쭉 뻗어갈 걸 기대를 하고 대처를 했는데 세상에나 이 녀석이 그냥 빵 하고 미끄러져서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일주 월봉을 보시면 이러한 흐름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데 왜 움직이시지? 채널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니까 참 이게 지금 광고도 아니고 이게 광고예요? 광고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출석 체크부터 한번 하시죠. 뭐 소름 돋는다 45번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야 어떻게 삼성전자를 아까 문자 보니까 진짜 희한하게 여기서 매도를 했니? 어떻게 1월 달에 삼성전자 귀신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57,5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매도를 어떻게 문자 사인을 보내니? 아 진짜 전량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을 같이 계시는 분들도 방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뭐 합리다님부터 해서 정재대님부터 해서 뭐 얼마 많이 계시는데 귀신 나도 소름 돋아 지금. 난 9월인 줄 알았거든. 근데 10월이에요 10월. 10월에 차익 실현한 이유가 삼성전자의 오버슈팅 범위를 놓고 본 거죠. 1월에 차익 실현한 범위가 삼성전자 오버슈팅의 범위를 놓고 본 거죠.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오버슈팅이니까 일단 차익 실현 합시다 이 기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또 12월에 이제 유료를 재개를 했잖아요. 12월에 들어가서요. 그럼 오늘 기준에 올려드린 내용은 기존에 여러분들께 우리가 다 오픈을 해드렸던 내용이 우리 정의원님들께 오픈을 해드린 그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일주 월봉을 안 올려놨구나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일주 월봉 이외의 걸로 이렇게 볼게요. 월봉으로 먼저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월봉의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월 선이 OMA라고 표현을 할게요. OMA, 20MA. 예? MA가 이동평균선을 얘기합니다. 60MA, 120MA. 전부 우상향이죠. OMA도 이제는 조금만 더 움직이면 우상향. 그렇잖아요. 우상향이라는 게 뭐예요? 추세 정배열까지는 여러분들이 얼핏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진성가성의 부분에 진성의 기준이 뭡니까? 우상향. 오른쪽 위쪽으로 치고 올리는 추세 흐름이 나와야 완전한 정배열로 놓여졌다 얘기를 합니다. 월봉상의 정배열은 그거는 뭐 쉽게 무너지는 추세 흐름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죠. 완전한 정배열에 놓여졌다.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완전한 정배열에 놓여져 있다. 주봉상의 기준에도 저 완전한 정배열에 20MA가 꺾여져 있는데 저거는 언제 돌릴 수 있느냐? 이것도 교육이에요. 남들은 솔직히 이거 110만 원 내고 다 들으신 내용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배우시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예요? 20MA다. 21선에 지금 기울기가 깨져 있잖아요. 20MA, 20주선이. 그러면 20주선의 기울기가 하향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 20주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뭐요? 지금 카카오 TV 쪽 들으시는 분들은 카카오톡방에 45분 출석 검사 안 하세요? 앞으로는 카카오 TV는 그러면은 안 하고 이쪽 캐치스탁만 해야 될 것 같아. 뭐 반응도 없으면 어떻게? 카카오 TV 쪽 방송 들으시는 분들 능동적이셔야 돼요. 각각 그 카카오 톡방 집중하시느라고 45분 못 누르시는 건 알겠는데 방송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창피하잖아. 출석 체크합니다. 45번 누르셔야 했는데 아무도 안 누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나마 다 눌러주셨지만 유튜브 라이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20MA라는 거는 20개의 캔들의 종가, 종가가 여기잖아요. 종가가 여기고 이 종가의 단순한 산술 평균입니다. 종가를 다 플러스해서 20개 종가를 플러스해서 2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장중에 매매 평균 단가라는 게 있고 특히 요즘처럼 변동이 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장중 매매 평균 단가와 종가가 괴리가 많이 납니다만 어찌됐건 그냥 이동평균선을 그렇게 단순한 기준에서만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지표라는 걸 쓰는 거죠. MACD 오실레이터, MAO, 또 소나 이런 쪽에 이동평균선 관련된 보조지표는 그런 맥락에서 쓰는 거예요. 어찌됐건 20MA가 바뀌기 위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캔들이 여기까지가 20개의 현재 요 종가 기준에서의 20개의 캔들 종가 여기서부터 그것을 20으로 나눈 가격이 여기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는 얘가 빠져나가고 요 가격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가격이 보합만 형성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20MA가 뉘어지는 게 아니라 상향이 되죠. 적은 가격이 빠져나가고 높은 가격이 새롭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다음 범위에 얘가 빠져나갈 때 요 윗자락 57,000원 윗자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잠시 주춤거린다 할지라도 얘가 빠져나가는 시점에는 최소한 5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20MA는 당연히 윗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시 주봉상의 정배열의 라인에 놓여집니다. 그럼 아까 월봉의 정배열, 주봉의 정배열, 일봉의 정배열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일봉도 분명하게 이번 달에 57,000원은 넘긴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위치고. 그래서 57,000원을 넘기게 되면 이쪽도 빠르게 정배열로 놓여지게 된다. 완전 정배열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그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둔화됐으리라는 건 생각을 하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어쨌건 뭐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또 회사에서의 자신감 별게 없어요.
대형주든 소형주든 제가 소형주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정보를 어디서 갖고 오시는 겁니까? 라고 대단하십니다라고 비아냥거렸죠. 그게 뭐냐면은 합법적인 거는 불법적인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합법적인 건 뭐냐면 공개된 내용 이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컨퍼런스 콜 때에 발표하는 회사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내용을. 그래서 회사가 발표를 해줘요. 앞으로의 그 시장 전망을 자기네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할 거고 이번에 어떻게 실적이 대충 나올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이제 또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 시장에서의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돼 있고 산업 성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저 실적이 나올까? 혹은 엄살 부리는 건 아닐까? 혹은 중간중간에 또 변동 사항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추가적인 변수는 없을까?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역량인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변동성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액분을 한다, 액면 분할을 한다 이런 큰 이슈라면 모를까. 그거 이외에는 뭐 그렇다고 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2017년 11월 고점 이후에 11월 고점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 고점 대비. 그럼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따진다면은 저 고점 대비해서 50% 기준을 잡으면 그럼 얼마예요? 6만 원, 뭐 6만 원치 안 되지만 6만 원이라고 기준 잡고 50%면 9만 원. 8만 원, 9만 원은 가 있어야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8만 원, 9만 원.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만큼 업황이 산업이 바뀌어서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거죠. 실질 실적이 뒷받침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 불안이 2017년 이후에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상황, 정확히 따지면 2018년부터의 디커플링 상황을 이끌어냈다라고 한다면 2018년이 뭐였어요? 사실상 경협이죠. 남북 정상회담. 미국이 좋아라는 그 공화당 정부가 좋아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어찌 됐건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재판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다면은 해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편입을 하시고 좋아라 하시고 웃으시고 같이 행복해 하시고 2017년도에 막 뜬금없이 전화 와서 커피 드세요. 뜬금없이 막 쿠폰 와가지고 닭 드세요. 피자 드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2016년도로 돌아가면은 진짜 딴짓 안 하고 딴 거 안 하고 진짜 그냥 삼성전자만 갖고 갈래.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저 당시에 2017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팔아서 말씀드렸죠? 신라젠 사서 박살 나고 지금은 연락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삼성전자만 100% 갖고 계시던 자산가 분들 몇몇 분들이 저 당시에 신라젠 의약품 테마에 그냥 발 잘못 담그셨다가 발가락 다 잘리셨지 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떠나신 거예요. 건물 몇 개 없어지고. 그럼 되겠네.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에서도 예전을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런 점진적인 강세 부분, 저 흐름만이 실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형성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런 종목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네이버. 네이버가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입맛에 안 맞았죠. 변동성이 안 나오는데 무슨 입맛에 맞아. 지금 4달째 변동이 커진 걸 뿐이지. 첫 번째 변동이 나올 때에는 3월 바닥 찍고 뭐 안 올라온 종목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의약품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짜리 종목의 변동성을 그렇게 뭐 크게 확대 해석을 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예전처럼의 실질적인 계좌 수익을 여러분들이 좀 만끽을 하시려면은 이런 종목을 잡아내셔야 돼. 이제 무슨 얘기냐면 KB금융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어차피 잡아드릴 테니까 2016년 이후에 그럼 보세요. 그냥 계속 상승이죠. 아우 나도 저때 저런 종목을 잡아봤으면 뭐 하나금융지주 똑같은 이제 뭐 금융지주사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가는데 다른 조선주들은 못 갑니다. 이쪽은 그 원샷법에 대한 수혜라든가 공매도 상환에 대한 수혜. 그래서 공매도 상환 부분 클리너 정책, 공매도 클리너 정책, 그 다음에 원샷법에 의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효과. 그런 것이 이제 포함된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맥락, 포스코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군들 어찌 됐건 점진적인 상승인데 전부 더블 이상 수익이 나요. 이런 수익을 내셔야 돼요. 왜? 저 당시에 시장 랠리였죠. 그 시장 랠리 속에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시장이 저 당시에 40%뿐이 더 올랐어요. 근데 얘네들은 120%, 150%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 주도주란 말이에요. 시장 대비 더블 또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 지금 오늘 당장에 뭐 에코프로비엠에서의 10%, 저기 넷마블에서 1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소프트를 가져가더라도 그러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렇게 가져가야죠. 이제 와서 뭐 8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90만 원에서 200만 원 갈까? 아예 나는 한 30%만 먹어도 돼. 30%가 우스운 수익률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차분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주력주의 포트 비중을 잘 채워놓고 지금 분명히 공개적으로 삼성전자를 오픈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멋부리려고 윤정도는 대형주예요. 이런 멋을 부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IT의 비중을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요? 뭘 어떻게 가져가. 이참불 같은 종목 금요일 날 다 오픈해 드렸잖아요. 다만 고점을 추가적으로 못 넘기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점을 추가적으로 못 넘기면서 결국은 거래 대금이 형성이 안 되죠. 이참불의 1%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23,300원인데 요래요래 대처하십시오. 다만 2분의 1 꼬리까지 19,600원까지 밀려내려면 고점 대비 과도한 조정이 부담된다. 제한적인 공략 30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결국은 글쎄 이지한불의 종가가 어떻게 끝났나요? 상승률이 제가 다시 같이 볼게요. 이지한불 19,400원이지만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되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편입 기준 설정하지 않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400억 분이 거래 대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원했던 거래량 500만 주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한 거래량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야간 방송에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마음적 여유가 있으면 돼요. 야 어차피 시장 간다. 윤정도가 간다고 했다. 윤정도가 대박 제일 똑똑한 것 같더라. 근데 걔가 시황 아주 기가 막히더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 시황에 대해서 틀려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자신감 갖고 주력주들에 대한 비중 채워놓고 거기서 내동매매 안 하고 손절 안 하고 정상적인 종목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봤더니 수익 좀 나더라. 재미 좀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지한불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개장 초에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매가 좀 더 빠르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 좀 받으시고 매매가 조금 더 빠르셔서 이게 이렇게 10시 5분에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시초가의 마이너스 0.56에서 돌려질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수익 기조를 내고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두 번째 기준에 이지한불 이외 DPC입니다. 10시 20분이죠. 10시 20분인데 이 보시면은 10시 20분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시 19분에 키리우스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채팅방에도 글 올려주셨는데
DPC 1%, 우리는 교육용이니까 1%니까 12,850원에 들어갔습니다. 와우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와우 뭐 이렇게.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DPC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오늘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왔어요. 거래대금 3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기준에 여기서부터 시초가 대비 요 고점까지 9시 한 40분까지 VI 들어갔으니까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띵동 소리 날 거 아니에요. VI. 어쨌든 난 못 봤어요. 못 보셔도 상관없어요. 교육용이니까. 얘를 뭐 1% 들어가지 뭐 100%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여태까지 삼성전자 얘기하고 주력주 얘기를 한 겁니다. 그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장중 내내 할 게 없어. 주력주 다 채워놨더니 소일거리가 없어.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본업이 좀 없으셔. 혹은 뭐 여유가 있으셔. 본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또 여유가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그런 데의 기준에서 이렇게 매직 계산기로 계산 그대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매직 계산기가 없으면 꼴이 3분의 1 달렸네. 꼭 3분의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돌려질 때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1분봉 기준이니까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되겠죠. 5MA, 20MA 부딪히고 양봉이 나와주는 시점. 그런 시점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실패가 되더라도. 아무 데서나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주가가 올라가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줄 때 그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편입이 되는데 얼마예요 이게? 12,000원대 중반? 12,500원, 600원, 700원 조금 전에 키리우스님처럼 5분봉 이게 1분봉이라면은 5분봉의 기준에서 나는 안정성을 놓고 볼 거야. 10시 19분에 1% 편입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그 이전에 올려주신 것도 아니고 10시 19분에 나 12,850원에 편입했어요. 1%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보여드려요. 이렇게 12,850원에 들어갔습니다. 10시 19분 정확히 그럼 그 가격에 들어갈 수 있었죠. 5분봉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10시 27분이면 벌써 늦은 거예요. 현재가가 13,550원이고 고가가 13,750원입니다. 그럼 이제 고가가 17.32%이기 때문에 고가 돌파할 때는 따라붙지를 못한단 말이죠. 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아무리 많이 따라붙더라도 20%까지는 따라붙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DPC 같은 경우에 음성 파일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영상 파일 올려드리고 결국은 따라붙지 못하고 차익 실현 범위만 나중에 한번 더 올려드렸죠. 그 에코프로 BM이 DPC에서 유료방 고객님들은 편입을 하고 또 수익 아까 이제 키리오스님께서 10시 19분에 나 1% 편입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계좌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요건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DPC 오늘 수수료 세금 내시고 32만 5천 원이면 많이 내셨네. 수익을.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주력주는 따로 있는 거고 이런 데서 수익을 좀 내시고 이때 만약에 아쉽다. 라이브 방송 들었으면 바로바로 편입이 됐는데 라이브 방송 못 들어서 좀 아쉽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오늘 올려드렸잖아요. 여기도 올려드렸어요. 관리자가 뭐라고 올려놨냐면 에코프로 BM 7월 3일날 12만 6천 원에 편입 3차 목표 주가 14만 원. 그래놓고 오늘 다시 문자를 보내서 10시 46분에 에코프로 BM 목표 주가 상향 15만 원. 그잖아요.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는 거지. 그때 가격이.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놓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DPC처럼 에코프로 BM도 니네만 사고 나는 못 샀는데 약 올려 그게 아니라 올려드린 시간에 매직 계산기 다시 보시면은요 편입 기조가 잡혀요. 1분봉으로 놓고 보시든 뭘로 보시든. 그래서 아까 그 문자가 나간 게 언제였죠? 이때 보시면 9시 3분에 이제 전거래이고 12만 6천 원 그리고 7월 6일 10시 46분 10시 46분이면 여기네.
여기. 그럼 10시 46분이면은 13만 1,000원 하고 있을 때네요. 13만 1,000원 하고 있을 때 15만 원 목표 주가 상향 19,000원을 올려드린 거죠. 14만 원의 목표 주가에서. 응? 그렇다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때 어떻게 잡으면 돼요?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개장 초에 거래량 거래대금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사실은 거래는 일부 실렸어요. 일부. 근데 여기서 빵 치고 올리는데 들어올릴 때 왜 오르니? 라고 했더니 오늘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공매도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오늘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죠. 장중 내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구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 이외의 창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 결론적으로 아까 이제 그 문자를 보여드렸던 그 기준이 10시 47분인가 뭐 그렇죠. 어찌됐건 요자락인 것 같고요. 요자락. 그러고 나서 문자 보내드리고 나서의 흐름이라고 쳤을 때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올려놨잖아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문자가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 우리 유료 쪽의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고 다시 고점을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거래량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고점 넘길 때는. 다만 이제 거래량을 수반시켜야 신뢰도가 높다라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3분의 1 꼬리 지점을 잘 지지를 내고 돌려주면 땡큐. 근데 꼭 이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는 어떻게? 장중 고점 돌파 시와 52주 고가 돌파 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시. 그래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오롯이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립니다. 오롯이. 응? 정회원님들께서 사실상 눈을 감아주시니까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죠. 사실 그 전날 우리는 7월 3일에도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이니까. 얘 2월 4일, 2월 11일 날도 들어가서 큰 수익 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른 그 기준에서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응? 11시 53분에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가 13만 5,800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고점 이런 돌파 시점을 전부 뭐라고요? 신규 편입의 기준, 추가 편입의 기준 다 잡을 수 있다. 오히려 5%더 편입해서 10%의 비중으로 가져간다.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3만 3,100원인데 이게 우리가 사실상 문자 나갔던 시간이잖아요. 근데 13만 3,100원인데 고점 13만 4,800원을 넘겼을 때에 시가총액 뭐 2조 8천억이긴 합니다만 최대 1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편입 기준 잡는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전 고점 넘기는 거 이외에 신고가 13만 5,900원. 여기를 넘기더라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응? 아니 제가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 채팅방이잖아요. 여기 지금 하트가 146개야. 나 이거 창피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하트 좀 눌러주세요. 하트 좀. 응? 하트 올리는 방법 중 하나만 올려주세요. 예.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트가 없는 방이 세상에 어딨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000분 들어와 계신 방에 하트가 757개예요. 아예 자랑 좀 해야지. 1290명 들어와 계신 방에 하트가 지금 120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많이 내보냈어요, 제가. 이게 이제 교육 500명 받으신 방인데 유료로 전환하신 분들, 자체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때 당시에 214개. 그리고 또 927명 방 여기도 887개. 아니 하트가 이렇게 막 넘쳐나는데 왜 여기하고 여기는 하트가 없냐 이거야. 이때부터 제가 문소리님 나가셨네. 이때부터 제가 하트 얘기를 안 했나 봐. 하트 좀 빨리 눌러주세요. 하트 못 누르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올려드릴 테니까. 하트로 먹고 사는 남자인데 윤정도는 얼마나 하트에 목마른 사람인데 이렇게 세상에 하트를 안 눌러줘. 창피하게. 유료방은 하트가 더 많아요. 유료방은 300만 원짜리 방 100명 방에 하트가 119개야. 19분 어디 가셨어? 연장을 안 하시는 거지. 왜? 교육받고 이제 스스로 매매가 다 되시는데 연장하시겠어요? 안 하시지.
그러니까 교육받고 스스로 수익 좀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응?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건 오늘의 기준은 오픈된 종목이 어제 야간에 이제 이자불 오픈된 게 개별 매매 기준, 그 다음에 장중에 DPC 같은 경우에 왜 매매를 못 하셨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기준이 에코프로 BM은 DPC는 매매를 못 했을 수 있어요. 예? 그죠? DPC는 매매를 못 하셨을 수 있어. 왜?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졌고. 근데 에코프로 BM만큼은 분명히 11시 기준에 또 올려드린 게 11시 29분입니다만 오전 고점과 신고가를 넘기면 편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왜 편입을 못하죠? 이거는 신뢰도의 문제예요. 신뢰도. 윤정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런 부분을 편입을 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뢰가 있다면은 당연히 편입을 하셨겠죠. 응?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남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BM에서 수익 났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땡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데 수익 계좌 뭐 상승 잉태형님 이렇게 미스더블로 거래량만 터지면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표님 감사합니다 꽃빠 이렇게 올리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7월 목표 주가인데 잘못 올렸죠. 기분 좋으니까 제가 삼성전자 몰래 눈치 봐갖고 싹 올려드리고, 저게 얼마나 중요한 삼성전자인 건데, 그죠? 제발 좀 부탁인데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시면 이렇게 같이 동참하셔서 수익 좀 꼭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채팅창에 한호님, 금당님 올리고 오셨어요. 지금 방 안에 이제 그 질문이 있으시니까 요 복사해서 같이 들여다 보시고, 예. 하트 눌러주셔야지. 아우 나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서 하트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1개월에 우리 300만 원 동참하셔서 수익 좀 내십시오.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한 거지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요거 복사해서 이제 교육. 자, 한 명씩이에요. 요건 찼습니다. 6 플러스 6은 이제 2 플러스 1, 3 플러스 2 한 분씩만 남아 있습니다. VOD 세트 드릴 거고요. 자, 요 부분하고 이제 요쪽 다른 쪽 채팅방에 뭐 종목 상담이나 뭐 있었나요? 네, 아까 보긴 본 것 같은데. 5번 방에만 있나요? 예. 5번 방에. 나중에는 이제 혹시 그런 게 올라오면 따로 복사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이넥스 있으시고 동대문 초보님 있으시네요.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예요. 만약에 오늘 못 올리신 분들은 내일 올리시면 내일 또 들여다보면 되니까 요 교육 잡으십시다. 그죠? 이렇게 하고 저기 이제 어떤 종목들을 올려주셨는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 교육해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그리고 이제 6 플러스 6 1,800만 원은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문의를 주셨는지. 자, 333 한번 가시죠. 333 그 사이에 출석 체크도 할 겸 333 내일 뭐 좀 잡아내셔야죠. 요즘에 실질적으로 창가가 없어요.
조금 이따 뭐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고 상한가가 없어요. 없어서 우리도 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SK 바이오팜도 뭐 어찌 보면 상한가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아침 공개방 문자 보고 그러니까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빠님. 늦었습니다. 저도요. 닭살도 돼요. 흐흐흐. 흐흐흐. 2220에서 2000까지 밀릴 때 대표님 시향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 정 의원님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안 급해야 돼요. 마음이 급하면 지는 거예요. 내동매매 하잖아. 저쪽으로 가서 빨리 수익을 내려다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차피 가는데 시장보다 더 세게 갈 거냐 그 차이인데 스타트가 늦느냐 빠르냐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윤정두가 황금 대바닥주 삽시다 언젠간 가겠지 이러진 않아요. 유튜브에 개설을 이제 할 거예요. PD 불러놨어요. 유튜브 라이브 이건 난리 날 텐데. 예. 카카오 TV 쪽 안 되시면 카카오톡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그리고 그러니까 넷마블이 그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사촌 형제인가요? 그 방씨 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에 같이 이제 협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하여 여러 가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이제 그 게임 업체들의 규제 근데 지금 뭐 벌써 이미 주가에는 많이 NC소프트 같은 경우 많이 반영이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에이벨바이오 어떻게 할까요? 바이넥스까지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기준이 요 이제 다 지울게요. 일단은 지우고 종근당 SK텔레콤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은 모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근당 한번 보겠습니다. 종근당 나와라 오빠. 종근당 객관적인 부분부터 좀 놓고 볼게요. 객관적인 부분 뭐냐면 1조 2,900억에 1조 2,900억 그리고 월봉 보면은 뭐 비이성적인 그 변동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통 제약주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종목도 이제 2015년 이후의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미약품처럼의 그런 변동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뭐 간단하게 놓고 볼게요. 의미도 없으니까 기업의 실적 부분인데 자산가치 대비해서 이제 PBR 2.56배는 누가 봐도 좀 버겁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의약품 쪽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저 정도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종근당의 이러한 그 전통 제약주의 이러한 흐름이 정상적인 거죠. 1조 2,900억짜리의 매출 1조 2천억. 전통 제약. 그러니까 미국도 전통 제약은 공화당 정부 쪽에 정치 자금을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죠. 그다음 바이오 쪽이 이제 그 민주당 쪽인 거고. 어찌 됐건 이 그 종근당의 매출액 기준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은 아무리 의약품 성장성이 뭐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것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좀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 중립으로 말씀드릴게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저평가라고 접근하기는 어렵죠. 뭐 성장성 부분을 논하는 거야 어쩔 수 없더라도 저평가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에 의해서 뭐 의약품 쪽의 추세 부분은 좀 더 이슈 부분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크게 두 그림이죠.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처럼 시가총액의 극대형주들이 정부 정책에 기인해서 힘입어서 펀드들이 그 종목군들의 코스피 200 지수나 이런 부분의 비중을 채울 수 있는 분위기
또 스몰캡들이 일부 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 줬다. 요 정도 수준인 거고,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 정부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따블났어요, 주식하세요, 이거 말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황우석 교수님, 응? 이게 꼭 그 다른 거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산성 PNC 57배, 조화제약 42배. 그렇게 해야 자금이 몰릴 거 아닙니까, 시장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약바이오 2017년 하반기부터 비이성적인 변동성 나오기 시작하고, 전통의학 좀 말고, 또 정부 정책 자체도 살짝, 예. 어찌됐건 그런 맥락에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극대형주의 기준에서의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된 인덱스 펀드 쪽에서의 수급, 그리고 분위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랫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는 거고, 한 가지 부분은 말 그대로 진단키트,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들 훌륭합니다. 계속 그 분위기를 띄워주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그 종목군들의 가벼움, 변동성의 가벼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좀 낭패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변동성의 가벼움을 여러 테마 중에서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종근당은 어느 쪽에 속하느냐 했을 때, 사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군당의 어떤 이슈가 불거져서, 거래대금이 뭐라 그랬어요? 최소 시장의 이슈가 불거져서 누구나가 들여다보는 거래대금이 일간 기준으로 얼마? 1,0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1,0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되질 않아요. 그럼 누적적인 수급에 의해서, 누적적인 수급이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의 누적적인 수급에 의해서 추세적인 범위의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슈라는 부분이 한번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거져서 이런 변동성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저 고점 찍을 때 1,000억이 형성된 거, 그럼 저거는 100% 매물이 떨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매물이 이날 6월 18일 날, 그죠? 그잖아요. 6월 18일 날 7만 7천 주 개인에게 넘겨졌네. 평상시 거래량 뭐 감안했을 때, 3만 주 거래되던 이런 종목의 흐름 감안했을 때,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해서 7만 7천 주를 던졌다는 것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번의 흐름은 예전 뭐 공매도 물량에 대한 상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근당을 제가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주력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변동성을 목적으로 테마 인식을 잡아서 들여다보기에도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그렇다면은 가지고 계신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했다가 최소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준다면 그때 따라붙든가, 혹은 이평선 매매, 추세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툭 하고 적은 물량에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예 결론적으로 저는 정리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뭐 저평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슈도 없고, 거래대금이 터지거나 수급이 월등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 한번 들여다보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죠? 최근 뭐 몇 년 동안 수급의 변동이 없었죠. 수급도 없어. 변동성 부분에 거래량을 좀 시원하게 줄 수 있는 거래량은 지난달에 한번 반짝했는데, 월봉 기준으로 반짝했는데, 저 부분은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는, 물량 떠넘겨지는 그런 거래량이었다. 끝.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사실 뭐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데, 예전에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KT를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의 그 흐름이 시장 수익률을 못 맞춥니다. 결국은 뭐 이런 종목을 살 필요 있을까요 하고 KT를 대세상승 그 교육을 해드릴 때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SK텔레콤도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을 잠깐만 빼놓을까요? 잠깐만 빼놓고 보겠습니다. 어때요? 시장 등락률에 그렇게 뭐 연동폭도 없고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흐름은 글쎄요 뭐 그닥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저기 저때 2012년 5월 달에 12만 원 바닥 찍고 저때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었던 그 시점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에 수급이 안 보입니다만 좀 훼손됐었던 수급 개선폭이 좀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글쎄요, 저는 SK텔레콤에 대한 전망치를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극대용 주고 배당 주고 유틸리티 주고 여기에 이제 뭐 말 그대로 완전한 SK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고 뭐 배당도 만만치는 않죠. 근데 독점력은 있고 독점력은 이때 성장성 부분에 규제 쪽이 뭐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KT하고 SK텔레콤하고 거의 뭐 양대 산맥에서 우리나라 통신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막 가져간다?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의 성장에 대한 대주주기 때문에 영향 이런 부분도 그렇게 따지면 뭐 삼성물산도 제한적인 부분이고 그냥 복잡한데 하여간에 윤정두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SK텔레콤을 굳이 지금 위치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 시가총액에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PBR, 뭐 PER, 뭐 배당, 뭐가 문제야? 무지하게 좋은 업체죠. 근데 우리가 세 가지의 기준을 잡는다 그랬죠. 매매의 원칙은 윤정두가 정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주식 투자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배당의 이익, 두 번째 명예의 이익, 세 번째 매매의 이익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네 번째 윤정두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정답이겠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SK텔레콤을 가지고 매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추세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종목을 들어올리는 게 동학개미가 들어올릴까요? 아니죠. 수급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그 수급 부분이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 우리도 이제 우리들끼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 의원님들께 SK텔레콤도 좀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수급 면에 있어서는 매수 강도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근데 다만 이것이 공매도의 상환이어서 다시 재차 빠져나갔다가 공매도로 형성되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매수가 아닌 일시적인 현상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첫 번째 어찌됐건 어떤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수급 논리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소형주든 대형주든 수급의 논리잖아요. 근데 수급의 논리의 기준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수급까지는 일단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뭐 성장성, 성장성.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그 산업인 거지 엄청나게 이쪽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쪽 유틸리티 주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 KTNG도 그렇고 뭐 은행도 사실상 주제가 은행이 막 예대마진 증가시키고 안 되죠. 정부 당국이 들여다보죠. 철강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별 그 업체라고 할지라도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후판 가격 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의 후판의 대부분을 포스코가 찍어내고 그 다음 동국제강 일부 찍어내는데 후판 가격 마음대로 해버리면 조선업체를 다 죽어버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정부 정책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SK텔레콤의 아주 예전의 영화 IT 거품 났을 때 그런 그 폭발적인 랠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위치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관망. 지금 이 좋은 장에 굳이 종근당이나 SK텔레콤을 굳이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 막연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도 분명히 있고 수급이 좋은 종목도 분명히 있고
하다못해 이슈가 불거져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이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 쪽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복지항 돌렸었어요? 예. 호드람님께서 내일 정의선 최태원 회동으로 2차 전지 협력을 위한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합작 투자회사 연구소 출범할지 궁금하네요 했는데 법인이라는 거는 각각의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죠. 뭐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IT와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웃기지도 않았죠. 정부 당국 관계자가 야 일로 와봐. 그래갖고 뭐 야 IT하고 야 삼성 일로 와봐. IT하고 황우석 저 제약바이오 해가지고 뭐 그때 뭐 BT라고 했나 뭐 바이오를 뭐 하여간 뭐 이렇게 불렀는데 야 합사해갖고 뭐 좀 해봐라고 막 별 진짜 조화장 42배만 이런 폭등 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소형주 막 이상한 종목 애들 실체도 없는 종목. 그럼 금융당국이 아니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따블만 나도 야 이 녀석들 이 한마디만 하면 하한가예요. 안 그래요? 진단키트? 참나 아무리 진단키트고 뭐고 해도 그잖아요. 그럼 실질 펀더멘탈 흐름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400억짜리가 3천억이 됐어. 몇 달 만에 이게 뭐야 한마디 딱 해버리면 하한가죠. 근데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를 논하기는 싫어요. 왜냐면 우리야 뭐 어차피 시장에서 그런 흐름 다 보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또 우리가 매매가 원활치 못하다면은 그걸 알고 위험고지를 윤정도가 해드리면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 뭐 있어. 내가 살기도 바쁜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정불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 분이세요.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고 그 87년, 88년 그 데모 좀 그때 많았죠. 그때 당시에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충남 공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누님이 대학생이었는데 그 백견 선생님, 그 있잖아 그 노태우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아니에요. 6.29 선언할 때. 어찌됐건 간에 저는 사상은 없어요. 뭐 별 관심도 없고. 근데 그걸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최순실 씨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 외압을 했냐 말았냐. 그래서 국민연금 그 운영 이사장인가 하여간에 그 결제자가 구속 수사를 받았잖아요. 이런 일을 했다. 네가 왜 당신네들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왜 불법 합병했냐. 뭐 별의별.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비슷한 일을 두 번을 단행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코스닥 비중을 국민연금의 코스닥 비중을 2%에서 10%로 늘려라. 그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는 거지. 예?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반발이 나왔죠. 아니 그게 최순실이랑 다를 게 뭐야? 삼성물산하고 다를 게 뭐야? 누가 책임질 건데? 코스닥 국민연금이 코스닥 비중을 2%뿐이 못 가져가는 이유는 감사팀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 HLB 이런 종목 어떻게 사요? 그 찾다 난리 나는 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왜 그런 매출 200억짜리 시가총액 8조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에 돈을 넣어요? 그러다 신라젠 꼴 나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국민연금 넣는 우리 국민들이 초대박 내달라 그랬어 누가? 그냥 내 자산 좀 안전하게 잘 지키고 금리보다 조금 더 좋게 해달라고 그랬지? 그런 여론에 깜짝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2017년도 하반기에 또
똑같아요. 정부 당국자 불러가지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대표이사님인지 하여간에 다 오라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야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맨날 이렇게 뭐 일본에 휘둘렸고 뭐 어쩌고 야 그러니까 뭐 R&D 투자 비용 좀 내고 압박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표는 했어요. 6조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6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6조인가 얼마를 발표를 했어요. 세계 업체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시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R&D 비용을 뭐 얼마를 쓰겠다. 근데 그게 뚜껑을 열어보면 솔직히 내용이 없는 거였어요. 무슨 내용이 없는 거냐면은 원래 1년에 생산 투자 비용, 시설 투자 비용 뭐 이런 부분이 원래 쓰여지는 금액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5개년 동가의 사업범인데 결국은 한 업체당 뭐 1,000억인가의 R&D 비용, 정부 이제 어찌 보면 정부 출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부 출자금이 아니라 각 회사에서 그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놓는 공익 자금. 근데 그것도 규모가 5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에 200억인가 300억밖에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소형주들은 그걸 핑계 삼아서 변동성이 확대됐죠. 그걸 핑계 삼아서 어찌됐건 그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기업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돈 될 것 같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강압을 하면 안 되지. 물론 이번에는 이제 뭐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만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삼성 SDI하고 뭐 이런 쪽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에코프로 BM도 거기에 연동돼서 출력을 받고 했는데 어찌됐건 이번 그 합작 투자회사 연구소 출범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이 회사들의 지금 당장의 펀드멘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다?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없다라고. 그래서 이슈가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거래가 수반될 거예요.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에 심리적인 요인에 작용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 때문에 윤정두가 아유 이건 진짜 너무하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니 시젠이 폭등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걸 이슈로 움직임을 주겠다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져준다면 그렇다면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이미 벌써 LG화학도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공식적으로도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도 좋죠. 그런 내용이 나와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당연히 윗방향이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의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보실 때 어떤 뉴스 내용이나 정책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심리적인 내용이냐 이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윗꼬리 달리고 내려와도 아유 이건 괜찮아 냅두면 더 가더라. 야 시젠도 냅두니까 더 가더라.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뭐 시즌이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정두가 뭐 시즌 못 간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더 갈 수도 있어요. 왜? 진짜로. 왜 못 가요? 이제 뭐 시가총액 4조도 안 되는데 HLB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시가총액 4천만 주 그때 당시 4,200만 주였으니까 2만 원까지 밀렸었으니까 8천억짜리를 불과 몇 달 만에 8조까지 만드는 그런 장세인데 근데도 금감원이 뒷짐지고 코멘트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그런 장에 수익 낼 수 있는데 굳이 뭐 간다 못 간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쪽에 투자해서 연구소 출범 이 부분도 뭐 제 대답이 뭐 좀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재료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재료는 아니고 뭐 규모를 얼마나 하겠어요. 통제를 누가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형식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면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거래량이 뭐 답을 줄 것 같아요. 변동성이. 미코 한번 봐주세요. 미코. 오늘 미코를 개장 전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유료방에는 미코의 기준 거래량을 올려드려요. 근데 무료방에는 형평성 때문에 뭐 형평성을 떠나서 무료방에 뭐 다 해드리면 윤정도 뭐 먹고 사나? 직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윤정도도 여기 사무실 운영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미코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놨고 여러분들께도 그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번째 방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5번째 방에 미코 부분은 오픈만 해놓고 기준 거래량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매수인가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고, 매매 사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용이라고 분명히 써놓는데도 모르시면 이제 조금 질문을 하시거나, 내 소중한 자산 들어가는 거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뭐 과금하기는 싫고, 그죠? 과금하기는 싫고 그냥 쉽게 어떻게 수익 한번 내보고는 싶고, 또 윤정도를 또 믿을만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오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매드톡스 들어갔다 막연하게, 그럼 폭락이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시간별 설정 거래량 매일 확인하십시오라고 해놨어요. 그럼 여긴 시간별 거래량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러면 유료방에는 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유료방하고 차이가 없는데, 예? 그럼 배우셔야지. 교육이라도 받으셔야지.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0억, 평상시에 거래되는 거래량이 제한적이었다. 1,000억 미만이거나 1,000억 수준이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기준 거래량을 일단 1,000억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전에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1,000억을 넘기는 1,500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이건 어떻게 설정하냐면 앞전 거래량 거래대금 대비해서 70% 수준, 한동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한 70% 수준을 줍니다. 그리고 월등한 조정을 받고 했을 때는 다시 이제 뭐 1,000억부터 다시 스타트 잡아도 되겠죠. 드림텍도 똑같은 조건에서 보시면 돼요.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자양중의 변동성이 장난 아니었죠. 강세 이후에 막 밀려버리고 음봉 떨어지고 꼬리 달리고, 막 메디톡스는 음봉으로 막 떨어져 내려가고, 콜마 BNH도 마찬가지고.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요 거래량에 어떻게 시간별 설정 거래량에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삿방형이다. 윗꼬리가 제한적인 것이 삿방형입니다. 어려워요. 아니 어려우면은 남들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110만 원씩 내고 교육받아서 매매를 하시는데, 나는 날로 먹겠다. 그냥 야 매매 사인 줘. 윤정두가 매매 사인 주는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교육별로 다. 그럼 이 교육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9시간 교육 VOD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결제하시기가 싫고, 이건 결제하기 싫고, 이거는 공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싫고. 그러면 장중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일매일 그렇다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께 종목을 드려야 될 이유가 제가 뭐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 정도 교육해드리는 것만 해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츠한풀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요래요래 대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 안 갖고 나간 거는 상승률은 나와 있지만은 이츠한풀의 거래 대금이 오늘 못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개장 초 이후에 고점을 못 넘겨서. 그래서 미코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장 초에 거래량이 좀 실려줬어요. 어떤 식으로 실려줬냐면 이런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육이라는 자체가 아유 뭐 교육 받으세요. 아유 이거 교육 받으면 대박 납니다.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뭐 어디 다른 데서 뭐 이상한 교육 뭐 1,000만 원짜리 교육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주도 그 단기 공략주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딱 개장 초에 거래량 기준이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는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 장중의 기준에서 뭐 눌림목 나올 때는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손절은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이런 부분을 다 정형화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우면은 난 직장 다녀요, 교육 못 받아요. 아, 그럼 과금하셔가지고 매매 사인을 받으시든가 합법적으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저보고. 그러니까 미코는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이 1,500만 주 정도 실려줘야 됩니다. 미코의 기준에서는. 그죠?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유료에서는 1,500만 주. 그럼 1,500만 주에 대해서 개장 초에는 거래가 일부 실렸어요. 갭상승이 2.41% 나오다 보니까 거래가 실려줬고, 이거 거래 괜찮은데, 이거 괜찮습니다. 오늘 거기다가 기술주 강세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미코 이거 거래 수반되는데요? 했는데, 분봉 기준에 거래가 처음, 개장 초에 빵 터지고 난 다음에 후속타가 안 나왔죠. 후속타가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개장 초에 빵 터지고 쭉 뻗어 올라서 이거 거래가 형성이 되겠는데, 근데 눌림목 나오고 돌려질 때 거래가 수반되는데 거래가 수반이 안 됐어요. 결국은 오늘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수료 빼고 나오자. 수수료가 안 되더라도 오버나잇은 어렵다. 아쉽더라도 내일 다시 보자. 내일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들어가고 터지면 들어가고. 가지고 계신다. 지금 기준에 아까 조금 전에 질문 내용은 가지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면 내일 기준에 거래량이 1,500만 주입니다. 1,500만 주가 안 나와. 장 끝날 때까지 1,500만 주 그걸 계속 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다고. 이거 녹화 방송에서 그러면 남들 110만 원 내고 듣는 거 녹화 방송에서 요거만 잘라갖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라도.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1,500만 주니까 9시 10분까지는 10% 그럼 150만 주 정도는 실려야 되겠구나. 150만 주까지는. 근데 150만 주가 9시 10분에 안 실렸어요. 그럼 정리하고 나오시란 얘기예요. 정리하고 나오셨다가 거래가 그렇게 실리면 그때 돼서 편입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농꾼님께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시거나 문자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채팅방 있죠. 거기 올려줘요. 그러면 유료 회원님들께는 뭐 당연히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 다 잡아드리고 다 해드리죠. 오늘 이제 가져가신 기준이니까 내일 또 잡아드리고.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은 지금도 강조를 드리지만은 문자 매매가 나가는 종목만 매매를 하세요. 직장 다니시거나 빠른 매매가 안 되시거나 하실 때는 문자 받는. 그럼 주력주 나가죠. 수익 종목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수익 종목 올려드린다고 다 문자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죠. 문자 하루에 몇 개 안 나가. 주력주 문자 몇 개 나가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근데 주력주가 변동성이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가고 그다음에 수익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수익 나갈까 말까 하는 정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원님들은 코스피 시가총액 1조 이상, 지수상승 원동력 대형주 1조 이상짜리 한 180 종목 돼요. 그리고 넷마블도 1년 조용하더니 올라가고 방탄소년단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넷마블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내일도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대형주 10조 이상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누적 수급이 지속돼야 됩니다. 누적 수급이 더 들어와야죠. 더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와 되게 많이 올랐어. 아니지. 내일 거래량이 또 터지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거래량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요. 내일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200만 주 수준. 지금 오늘 200만 주가 OMA, 20MA 거래량 딱 부딪혀 주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주 수준의 거래량만 형성될 수 있다면 그럼 개장 초부터 거래가 실려야 되겠죠. 평상시에 거래가 좀 작았었기 때문에 200만 주 정도의 죄송합니다. 주봉이었네. 죄송합니다. 200만 주의 기준이 아니라 내일 기준에 150만 주만 실려도 될 것 같아요. 내일 기준에 150만 주의 거래량만 실려도 변동성 나옵니다. 다만 연거푸 쭈쭈쭉 뻗어 오르는 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막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내일 기준에서 한 템포 쉬고 뭐 이렇게 눌렸다 갈지 아니면 개장 초부터 갭 상승이 한 2, 3%빵 나와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9조 9,955억인데 2, 3% 나오면 10조 이상이죠. 10조 이상짜리에서 개장 초부터 갭 상승이 2, 3% 나와버리면 그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음봉만 아니라면 따라 붙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개장 초에 보합인데 추가적인 거래가 안 실려. 오늘처럼 막 200만 주 이게 아니야.
거래가 훅 줄어. 최소 거래량 100만 주도 안 나와. 그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넷마블도 보시면 돼요. 추세는 제가 볼 때는 강화될 수 있다. 예. 이슈가 좀 불거져서 거래된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월간 기준에서 앞전 거래량을 지금 다 넘기는 흐름이 되잖아요. 예. 주가가 눌리고 둔화되면은 거래가 둔화되면은 제한적인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벌써 이미 주봉상으로 거래가 많습니다. 여기서 윗꼬리만 길게 안 달린다면 그렇다면은 추세 강화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그죠? 당분간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ABL 바이오 오늘 저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딱 이제 이동평균선 ABL 바이오 이동평균선에 일봉인가요?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조금 밀려져 있었구나. 어찌됐건 ABL 바이오 기준의 흐름이 변동성이 이제 여기까지 잘라놓고 봤을 때 딱 부딪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치고 올라가고 거래량 나오면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었는데 거래 자체가 안 나왔죠. 앞전 거래량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냥 100만 주 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날 ABL 바이오 이날 잡아드릴 때 6월 10일이잖아요. 실질 보여드려요. 6월 10일 날 ABL 바이오를 매수했는지 매매를 했죠. 해서 수익을 다 잡아냈죠. 6월 10일 날 보겠습니다. 6월 10일 ABL 바이오 6월 10일 수요일. 자,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날이 10일인데 이날이 10일. 잠깐만. ABL 바이오 6월 1일이네. 6월 1일. 그리고 6월 10일. 10일이죠. 깜짝 놀랐네. 이날이 6월 10일이잖아요. 6월 10일인데 개장 전에 이미 윤정두는 ABL 바이오를 올립니다. 8시 49분에. 그렇게 해서 레고캠 바이오는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14%, 15% 나왔죠. 시가총액 1주짜리. 이건 못 따라붙었다고 치고 대웅 같은 경우에도 장중 변동성이 뭐 20% 가까이 나와서 수익. 얘도 뭐 공격적이신 분들은 수익. 그리고 그 전날 방안에서 킹크랩님이 주셨나? 그렇게 해서 수익 난 종목이죠. 그다음에 ABL 바이오는 어때요? 이게 이날 갭상승 6%대 6.94에서 저가가 4.03입니다. 그리고 상한가예요. 거래대금 1조. 600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3천만 주 이상 터지면 1조. 개장 초에 따라붙어요, 못 따라붙어요? 따라붙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교육 1%, 신풍제약도 대박, 부강약품도 대박, 대웅도 대박. 이날 건드리는 것마다 제약바이오 다 대박, 신신제약 다 대박. 오늘 뭐 장난 아니네요, 대표님. 구 삼전이 오늘 뭐 좋고 조화제약 뭐 계속 ABL 바이오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가 22%까지. 개장 전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결국은 뭡니까? 수급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툭 하면 상한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 극대형주 위주로 이제 차근차근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넷마블 이런 쪽에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컴투스 이런 쪽에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도 수익이 나오는데 굳이 이런 종목에서 수익률을 목적으로 들어갈 필요 있겠냐 얘가. 얘는 사실 오늘 잡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상한가 그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매매를 사실상 하지는 않죠. 어렵죠. 이걸 어떻게 매매할까. 그리고 우리는 안 쳐다본다는 거죠. 1,000억 미만짜리 시가총액 영화테크 1,000억 미만 다 1,000억 미만의 상한가가. 이걸 매매할 수 있다고? 이거를 상한가 같다고 악쓰는 애들이 지금 나오죠. 방송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마찬가지. 실패가 되더라도 DPC처럼 일단은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쪽. 응? 그죠? 이런 전방 같은 종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넵튠은 그나마도 넵튠도 거래대금 안 나와요. 140억이죠. 응? 경창산업 78억. 동아기업 978억. 응?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동아기업은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도 거래대금이 그나마 있는 S팜이나 이런 쪽은 그나마 시가총액도 있고. 근데 그 위에 건 어때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시젠이 어제 급등이 나왔으면은 EDGC나 수젠텍, 랩지노믹스가 상한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이제는 그러한 그 눈높이를 지워야 된다라고 사실 정 의원님들께는 수차례 미리 교육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종목이 못 간다 그런 거 회초리 때리는 건 제가 맞겠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수젠텍 툭 걸면 상한가 가고 신풍제약 툭 건들면 상한가 가고 이런 장이 이제는 아니에요. 3월 달처럼. 이젠 정상적인 종목이 갑니다. 다만 이제 정상적인 종목도 우리가 건드렸었던 네이버나 이런 쪽에 월등히 막 어마어마하게 가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수익이죠. 여기서 내동매매해서 그동안 가지고 왔던 수익률을, 수익금을 그거를 다른 데 다 뺏기지 말고 지금까지 차분하게 대처해서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 다 잡아낸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 다 내놨잖아요. 아까 제가 올려드린 그 모의계좌 다 올려놨나요? 저쪽에? 그러면 다 올려드려야 돼. 그냥 게시판에도. 이거 내가 죽어라고 내가 왜 올려주겠어. 이거 올려드리라고 올리는 거 아니야. 기계적으로 한 명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거 꼬박꼬박 올라올 수 있게끔. 모의계좌 이게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대비 시장은 지금 2%인가 올랐어요. 근데 2월 3일날 500만 원짜리 계좌 가지고 지금 780만 원이면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60%에 육박하는. 예? 60%에 잡주 단 한 번 매매 안 했죠. 대형주에서 매매도 몇 번 안 했어요. 리딩 아니라고 매매할 시간도 없어. 한진칼 남들 그 수십 차례 매매할 때 한진칼 비중만 지금 줄여서 옮겨간 거지 매매도 한 번도 안 했어. 2월 3일 이후에 비중만 줄인 거지. 재편입도 없어요 지금. 이러한 수익을 엄한 데서 뺏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전략 매도해서 신라젠 들어가서 이 바닥에서 그냥 영원히 빠이빠이 하신 부산의 약사 선생님도 계시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잘 지켜온 자산을 조금만 슬기롭게 대처하면 분명하게 수익 나는 장입니다. 마지막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기준에서 4,174억의 대주 지분이 좀 약하죠. 18.41%. 근데 이런 쪽도 거래 대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뭐 HLB를 우리가 좋아서 들어갔나? 거래 대금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 봐봐요 지금 거래량 거래 대금이 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오려면 중간에 저렇게 빵 한번 터져야 돼. 빵, 빵빵빵, 빵빵빵. 에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추세 매매의 기준이죠. 60MA를 기준을 잡고 60MA가 상향되고 있을 때 20MA를 이탈하면 손절, 20MA 올라타면 편입, 혹은 뭐 5MA를 올라타면 편입,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잡으면 됩니다. 그것도 완전한 정배열 구간에서. 근데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저라면 빠져나옵니다. 또 거래대금 자체가 평상시에 지금 뭐 34억 안 되죠. 들어갈 수가 없죠. 정리.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벌써 뭐 10시 6분이에요. 2시간 가까이 해드렸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을 내시려면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 스스로 느끼시죠.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6개월 플러스 6개월 뭐 다 가입 안 하셔도 되죠. 한 달에 300만 원 가입하셔서 그리고 나서 수익 내셔서 또 300만 원 또 내고 가입하시면 되죠. 그잖아. 할인해서 가입하면은 저도 싫어. 그냥 이렇게 가입하셔서 이 좋은 장에 수익 좀 꼭 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고요. 녹화 방송 올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